그러면 여기 지정하면 이제 고민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동탄이 왜 빠졌냐면 네. 작년에 광교까지 묶였는데 동탄이 왜 빠졌냐면 동탄 화성시가 커요. 네. 화성시가 이게 서해부터 경부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매우 큰 도시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상승률이 낮은데. 낮아. 네, 그렇죠. 동탄 역주변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분구가 되잖아요. 음. 동탄구, 병정구 이렇게. 네. 그럼 동탄구만 보면 이제 피하기 그렇지. 힘들어. 그래서 동탄구는 규제적으로 묶인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병정구 같은 경우 슬금슬금 야, 우리도 반사 이익을 얻지 않아? 라고 해서 이번에 주간 통계를 보니까 병정구도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이제 이 정도면 이걸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촬영을 하는 기준 일자가 이제 6월 15일인데 오늘도 하이닉스 주식이 엄청나게 또 오늘 올라갔습니다. 삼성도 올랐죠. 삼성도 올랐고 오늘 뭐 국장이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신조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근데 요즘 슬슬 이제 나온 이야기가 분당 위의 동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분당 위의 동탄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종교를 지은 게 아니라 그런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전 같으면이야 야 어떻게 동탄이 분당에 비벼 감히 어디 비벼 라고 했겠지만 아니,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인데 그런데 최근에 동탄역 초역세권에 있는 가격 실거래 가격들이 뭐 22억 넘기도 하고요 84 타입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억소리 나는 상황이긴 한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얘기했던 삼전닉스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 그냥 나는 분당에서 들어가서 몬테크 하기 싫어. 그냥 새 아파트에서 기분 좋게 그냥 돈 많이 주고 살래라고 하시는 그런 맞아요. 약간 옛날에 말한 욜로라고 했던 것처럼 뭐 그런 풍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진짜 이러다가 분당 위에 동탄 이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 상황 저희가 재미있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런 흐름들이 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야, 동탄이 분당보다 좀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도 좀 있긴 하죠. 최근에. 지금 제가 네. 주간 통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예. 6월 2주차 이제 네.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분당도 약간 미치긴 했어. 아직도 그쵸. 뒷심을 보이더라고. 네. 분당이 0.62%를 기록을 했네. 네. 와, 주간 변동률이. 네. 그래서 분당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가 보게 되면 0.25%에서 0.6이니까 분당도 많이 미쳤네. 켰죠. 여기 0.6이면 엄청 큰 거죠. 주간 단위로. 0.6이면요. 1년이 52주니까 곱하기 52 하게 되면 얼마야 도대체. 근데 동탄은 지난주 6월 1주차가 0.6%였거든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거 최근에 본 적이 없는 숫자가 나왔는데 1.92%가 나왔어요. 1.9.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고 한 주. 한 주가. 그러면 1.9이면 약 2로 잡고 곱하기 52주 하면 100%예요. 10억 더블이죠. 아파트가 20억 아파트 올라가는 속도로 일주일 동안 빵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언제 나왔나라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2020년이었나 세종시가 왜 이전 그 이전할 때 했다고 해서 세종이 한번 미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전국 1위 할 때. 네. 그때 세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1.92%가 나왔더라고. 네. 동탄이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지. 경이로운 숫자긴 하죠. 1.9라는 최근에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주간 상승률이 우리 작년 2025년에 뭐 성동구 많이 올랐다. 맞아요. 마포 올랐다. 송파구 올랐다고 할 때도 많이 올라야 0.9%? 진짜 0.9가 진짜 최대치였거든요. 맞아요. 미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1.9이면 진짜 얼마나 미친가. 저희가 미쳤어. 진짜 미쳤어. 네. 저희가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숫자긴 한 거죠. 본 적이 없는 숫자가 맞아요. 나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전체 지역을 보면은 당연히 분당이 더 비싸긴 합니다. 뭐 그럼요. 동탄 지역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분당이 더 비싸긴 한데 상승률도 그렇고 특정 단지들의 가격 상승 추세, 뭐 여기 우미린도 그렇고 롯데캐스도 그렇고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좀 다시 이제 좀 하이닉스와 삼전으로 돌아와서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뭐 성과금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많은 그 지도들이 떠돌았습니다. 어디가 올라갈 것이다. 이 자금 성과금들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강동이다. 어떤 분은 야 노원에도 셔틀이 간다. 그러니까 노원도 오를 거다 이렇게 창동도 셔틀 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 수혜가 어느 정도 가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동탄이 두드러지고 있더라라는 부분인 건데 왜 이렇게 거기 삼전직스 직원들이 동탄에 왜 그렇게 동탄을 선택을 했을까요? 왜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지역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제 주변에 보니까 강동구에 신축 아파트 사신 분들도 있고요. 뭐 분사는 돼요. 네, 분사는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팝콘이 탕 튈 때 많이 튀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동탄이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네. 우리가 특징을 봐야 돼요. 삼전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좋아, 잘 만났어, 집에 돈이 많아 라고 하면 송파구나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퍼센티지를 보자면 부모님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신 분의 비중이 뭐 1-20%밖에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신혼부부들로 우리가 한정을 좀 해봅시다. 네. 집 가진 사람들이 또 사진 않으니까. 그러면 30대들 입장에서 본다면 30대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녔을 때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네. 엄청나게 모으진 뭐, 않았어요. 그쵸, 일반 직장 생활하면 직장인이니까. 예. 보통 한 5년 직장 생활했다고 칩시다.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네. 그 정도 분들이 뭐 10억씩 이렇게 모으기는 힘들거든요. 대기업 연봉 받아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품위 유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부부 합산해서 한 5억 정도 모았을 것 같아요. 3억에서 5억 정도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까지 성과급이 안 나왔을 때는 한 10억 이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구간인데 이제 성과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구매 능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0억 아파트를 사실 분들이 15억으로 갈 수도 있고 네. 5억 아파트 사실 분들이 10억으로 갈 수도 있는 시장이 되는데 그러면 30억 구간에 접근하는 건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송파구나 그렇죠. 이런 지역에 부모님 잘 만난 그렇죠. 분들 아니면 재테크를 엄청 잘하신 분들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20억 이하 아파트로 들어가든지 네.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년에 또 받을 거잖아. 2028년에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 3년치 실적이 낮췄다라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3년 후에도 받으면 일단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면 간절하게 무리해서 연끌해서 어디 상급지 가기보다 그냥 여기 가까운데 살기 편한 곳에 애 키우기 주거 안정에 투자하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해도 되니까. 그리고 동탄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선호도가 꼽혔던 지역이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부 벨트에서 네, 규제 지역. 작년 10월 15일에 규제 지역으로 묶잖아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는데 광교 신도시까지 딱 잘렸거든요. 성남 분당이죠. 네. 성남시 분당, 용인 수지, 광교까지 내려왔는데 커트라인 딱 잘렸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가로 지정이 되잖아요. 네. 대출 한도가 줄고 전매 제한도 걸리고 전세 끼고 사고 팔지도 못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동탄은 다 빠져버렸네. 그러면 동탄은 전세 끼고 사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15억 아파트인데 전세가 6억이면 내가 다른 데 살고 있어. 그럼 전세를 빼지 않아도 되고 전세 끼고 하나 사두면 된다니까요. 있는 돈을 가지고 굉장히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대출 나와.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70%까지 나와요. 네. 삼성 하이닉스 다니는 분이 DSR에 뭐 걱정할 그렇죠. 필요도 없는 거고 투자하기 너무 좋잖아. 근데 가격대를 보면 작년에도 오르긴 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덜 올랐어, 맞아요. 덜 올랐어. 제가 최근에 또 동탄 갔다 왔잖아요. 내가 임장 갔다 왔는데 동탄 또 이제 특징이 있어요. 네. 역 주변에서 많이 올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동탄 전체가 오른 게 아니라 약간 전국을 보게 되면 서울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서울에서 한강벨트가 많이 올랐듯이 동탄에서는 역 주변이 많이 올랐는데 롯데캐슬 있잖아요. 동탄역 롯데캐슬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한 3년 4년 전이었나? 우순위 200만 대 1. 듣도 보지도 못한 200만 대 1이 맞아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아파트가 그때 200만 대 1 나오고 GTX 개통할 때 큰 네. 평수 41평이 뭐 20억 거래가 됐다고 해서 미쳤다고 이게 맞아요. 뭐 말이 되냐고 했는데 지금은 41평이 아니라 34평이 20억 8천에 거래가 됩니다. 맞아요. 현장에 가 보니까
22억 5천에도 뭐 거래가 거래가 됐다는 있다는 소문도 거죠. 돌고 네. 매물도 잘 없어요. 그래서 좋아. 여기는 2021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니까 거기서 한 200, 300m 가보면 또 동탄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나옵니다. 운암 퍼스트빌,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이 있고 더샵 센트럴 시티인가 있고 그다음에 한화에서 지은 꿈의 그린 요즘 이름이 바뀌었나? 아무튼 요 세 개 아파트가 네. 가장 선호도가 높은데 더샵과 한화는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암은 중소형 그러니까 전용 59, 25평과 전용 84, 34평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게 11억, 12억 했었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이게 15억 5천이 거래가 되고 18억 더 중요한 거는 18억에도 매물이 없네. 집주인들이 18억에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월에 13억, 14억 하던 게 18억이면 이게 4억인데 강남에 4억하고 여기 4억 또 14억 아파트가 4억은 그렇죠. 도대체 몇 퍼센트가 올랐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규제 지역의 반도체 벨트 효과에 전체적으로 맞물리면서 몰리는데 전체가 다 오른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동탄으로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사요라고 하니까 동탄 또 크잖아요. 분당보다 커요. 네. 동탄 2신도시만 해도. 이신도시죠. 그럼 1, 2를 합치면 거의 15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도시인데 여기도 소외감이 있더만. 역 주변은 꾸준히 올라. 역과 거리가 떨어진 곳은 안 올라. 상대적인 박탈감.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강동구에서 송파구 들어가고 싶고 네. 하남시에서 강동구 들어가고 싶듯이 이분들도 내가 중심지로 가고 싶어. 근데 그동안에 총알도 부족하고 했는데 이번에 성과가 올라봤네. 외곽에서 중심부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동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수요가 움직이더라고요. 있다. 그래서 나가 이번 기회에 역세권 들어가고 말리라. 왜? 총알이 생기니까 내년에도 생길 거니까. 그래서 그 수요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거래량이 뭐 수천 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개 거래가 되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는데 이 4억의 용기가 어디 가느냐면 결국에는 돈 들어오고 내년에 또 받을 맞아요. 거니까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는다니까요. 이 4억이 두렵지도 않아. 그리고 남는 돈으로 와이프 백 하나 사주고 백화점 매출도 늘었잖아요. 맞아. 백화점 실제로 명품 매장이 주식도 늘었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올해만 나와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 우리도 그렇잖아요. 올해만 성과급이 나온다면 이거 쪼개가지고 대출을 갚아야 될까? 와이프 백 하나 사주고 이거 사줘도 되나라고 하는데 내년에 또 나온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어져요.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입지적인 장점이야. GTX가 다 이제 동탄역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동탄 내에서도 올라가는 지역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GTX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동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일산가도 킨텍스 쪽만 지금 가격이 그럼요. 올라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GTX는 일단 끼고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도보권으로 우리 뭐 쓰레빠 신고 신강 산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가깝게 여기 GTX 여기서 가깝게 있는 효과는 분명히 노릴 거라고 엄청나죠. 보는데 사실 지금 이 지역에서 실제로 소영이 말씀대로 따르면은 이 지역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입지가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지역 내부에서 유동성이 돌다 보니까 그럼요. 이 유동성들에서 조금 더 좋은 재화를 찾기 위한 그런 수요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면 옆에 있는 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옆에 있는 지역들도 따라 움직이는데 네. 저는 현상이 작년에 우리 10월 15일에 네.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에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슷하냐면 97 공급 대책 발표되잖아요. 네. 97 공급 대책 발표되고 막 올라요. 왜 올랐냐면 사람들이 알거든. 조만간에 규제 지역 지정될 그렇죠. 거. 네. 97 공급 대책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가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규제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LTV가 50에서 40으로 더 줄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조만간에 규제 지역 지정되겠구나. 미리 움직여야 돼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반응이 딱 그거더라고. 부동산 사장님도 이 정도면 지정하죠. 이번에는 피하기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 지정될 것 같아. 그러면 사려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지정되기 전에 빨리 사야 되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서 몰려들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1.92%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지정하면 이제 고민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동탄이 왜 빠졌냐면 작년에 광교까지 묶였는데 동탄이 왜 빠졌냐면 동탄 화성시가 커요. 네. 화성시가 이게 서해부터 경부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매우 큰 도시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상승률이 낮은데. 낮아. 네, 그렇죠. 동탄 역주변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분구가 되잖아요. 동탄구,
병정구 이렇게. 네. 그럼 동탄구만 보면 이제 피하기 그렇지. 힘들어. 그래서 동탄구는 규제적으로 묶인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병정구 같은 경우 슬금슬금 야, 우리도 반사 이익을 얻지 않아? 라고 해서 이번에 주간 통계를 보니까 병정구도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이제 이 정도면 이걸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다시 조금 돌아와서 분당 구축을 들어가서 재건축을 기다릴 것인가 아, 아니면은 동탄 신축에 들어가서 편하게 거주할 것인가를 두고 소장님과 제가 한번 서로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성과급 받았어.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저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삼성도 아니고 하이닉스 아니고. 네. 자, 하나, 둘, 셋. 분당. 다르다. 제가 다를 것 같았다니까요. 야, 역시 하이닉스는 다르구나. 저는 왜 그랬냐? 네, 왜 그랬어? 주변 사람들을 봤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뭐 저 공대 나온 친구들이 하이닉스 일하는 친구들 있고 하니까 이 보면은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분당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야 돼?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몸테크 하기 싫다는 거구나. 네, 몸테크를 굳이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해된다. 거기서 가서 어른들 사이에서 처음 이제 막 분당 들어온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분위기 받을 바에야 나 동탄에서 대장 노릇 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되네. 네. 그래서 저는 좋아 분당이 좋은 것도 알겠고 물론 학군 때문에 분당 판교를 선택하는 집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걸 배제하고 우리 요즘 뭐 엄마 아빠 돈 이렇게 잘 버는데 굳이 뭐 그렇게 공부해서 뭐해라고 하면서 그냥 동탄 가면은 분위기 그냥 너무 다 편하고 애들 다 깨끗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신도시 분위기 낡은 신도시 말고 깨끗한 새거 신도시에 살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되네. 그래서 듣고 보니까 말된다. 네. 제가 너무 제 입장에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과급을 그 정도 받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내가 뭘 몸테크를 해. 어차피 내가 내년에 또 받으면 되지 뭐. 집값 올라본 돈 얼마 올라. 우리 동네 깨끗하면 좋지. 동탄 가면 진짜 깨끗하거든요. 맞아요. 분당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분당은 약간 깨끗한데 이제 노후 도시. 그렇죠. 약간 낡게 노후 계획 도시잖아. 맞아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확실히 차이는 있는데 저는 너무 이제 재건축 호재 그리고 부동산은 입지인데 나는 약간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 것 같고 동탄이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직원이라면 저는 충분히 동탄할 수 있겠다. 왜? 직장과의 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분당에서 출퇴근 시간 걸리면 그래도 한 30분 이상 소요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30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특히 맞벌이 하면 그렇게 따지면 동탄은 충분히 저는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분당할랍니다.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미래 가치를 보자면 저는 몸테크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은 뭐 동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갈리는 걸 본 게 학교 때문에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분당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거 뭐 내가 조금 몸 힘들더라도 그거 학원 가는 거 생각하면은 감내한다. 학교 쪽에서 도리어 그거는 기준이 있죠. 엄마 아빠의 성적을 보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했으면 애한테 투자해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게 머리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동탄에 있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논쟁이 있을 만한 주제가 알겠습니다. 그 결국 뭐 종합해 보자면은 이제 아까 우리 욜로 이런 이야기 제가 잠깐 하긴 했는데 동탄은 지금의 이제 현재 가치를 보고 선택을 하는 좀 편의성 이런 것들의 실거주 편의성을 보고 선택을 많이 하는 살기 너무 좋으니까. 물론 분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럼요. 그런 새거에 대한 선호감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 같고 분당은 반대로 지금의 불편함보다도 미래 가치에 조금 더 두고 하는 선택들이 나무는 커요. 있을 것 같아요. 분당이. 나무가 그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분당의 동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정답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짜장이 맛있냐, 맞습니다. 짬뽕이 맛있냐, 맛있는 집이 맛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린 일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하시더라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거는 옛날에는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던 그런 비교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비교점으로 올라왔다. 동탄이 어느 정도 분당에 비벼볼 수 있는 레벨은 됐다. 요거는 진짜? 확실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탄이 20억 찍으니까 네. 서울 쪽에서도 분당도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와요. 광교도 그렇고 야 제가 20억인데 우리가 저평가 아니야? 네. 마포나 성동에서도 야, 저게 말이 돼? 네. 그럼 우리가 낮은 건가? 라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은 하이닉스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중저가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강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고가 아파트 중심의 지역들은 조금은 그래도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조금 정체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7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7월 네, 7월 이후에 세제 개편 세제 개편 나오고 나왔을 때 그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서울의 상급지들이 얼만큼 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아니면 다다음 시간 정도에 세제 개편이 구체화되고 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지금은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영향을 주긴 할 것 같아요. 동탄이. 몽탄이 그 주긴 주죠. 왜냐면 맞아요. 올랐다가 빨리 조정이 되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멈추면 네. 밀어 올리는 효과는 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개편하고 맞물려서 치고 올라갔는데 얘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세제 개편에 막혀서 멈출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 또 예고까지 해드리는 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분당의 동탄, 동탄이의 분당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개인 간의 이제 선택에 따라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에 반영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렌드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했던 것이 삼전 닉스 애들은 안 그래요 이런 것처럼 그런 트렌드를 또 쫓아가는 거는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하실 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보시고 결정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안 하네. 진짜 못하겠어 저.